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덥죠. 여름맞이 공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와. 그러면 대한항공 승무원이 알려주는 공포썰, 호러썰 비행하면서 겪었던 공포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네. 우선 기내 안에서 있었던 건 조금 이따가 하고 스테이션에서 일어났던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귀신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세부 비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부에 도착을 해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밤 비행기로 다시 서울을 오는 그런 비행이었는데 그때 타팀 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팀 비행이 아니고 다 모르는 사람끼리 조인을 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비행이었어요. 그때 세부에 도착을 했을 때 저는 막 언니 저 어디 같이 나가요 하는 성격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한테 먼저 말해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때 왜냐면 조금 다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었어가지고 다들 그냥 다 호텔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마 세부 첫 비행이었을 거예요. 세부에 처음 갔을 때여서 저는 너무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나 혼자라도 나가야겠다. 근데 저는 그런 해외 스테이션을 갔을 때 미주나 아니 유럽 쪽이 아닌 이상은 동남아에서는 절대 로밍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봤자 어차피 마사지나 아니면 내일 이 정도만 하고 들어올 텐데 로밍을 하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안 하고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다 해서 2~3시쯤에 나갔어요. 세부에서 나갔죠, 밖으로.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요. 그 시내까지 데려다주는. 시내에 도착해서 내려서 혼자 막 맥도날드에서 뭐 콘파이 거기 갔는데도 맥도날드 먹었어요? 거기 가서? 콘파이 아시죠? 그때 콘파이가 한국에 없었어요. 동남아 쪽밖에 없었어요.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기 전이어서. 그래서 그때 그걸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맥도날드부터 가서 콘파이를 시켜 먹고 혼자 되게 여유롭게 그 쇼핑센터를 다니면서 혼자 뭐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좀 깜깜해진 거예요. 마사지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7시, 8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그게 셔틀버스가 1시간인가 뭐 1시간 반마다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 탔던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왔어요. 근데 그 버스 앞에 그 종이로 돼서 호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호텔 이름이 똑같은 거야. 아무렇지 않게 탔죠. 근데 내가 왔던 길이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무섭기 시작했어요. 셔틀버스 기사님이랑 말이 안 통했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한 게 아니었고 그분이 영어가 조금 서투르셔서 저도 잘 못 알아들었고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내렸는데 역시나 저희 호텔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무서운데 일단 너무 깜깜하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쇼핑센터에서 거의 다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그 스테이가 길지 않다 보면 돈을 거의 안 뽑아요, 승무원들이 잘. 팁 정도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요깃거리 할 정도만 뽑고 많이 안 뽑기 때문에 돈이 현금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다시 호텔로 가야 되는데 그 원래 묵었던 호텔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도 없어. 왜냐면 외국에서는 택시가 카드가 안 되잖아요.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어찌저찌 해서 ATM기를 찾았어요. 근데 ATM기를 갔는데 다 그 세부 거기 나라 말인 거예요. 그 잉글리시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 ATM기는 고장이 나서 돈도 못 뽑는 상태였어요. 그럼 나 너무 무서운 거지. 그 눈물 흘리기 직전이었어요. 비행을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돈도 없어. 깜깜해.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3~4시간 뒤에 저는 다시 한국에 갔었어야 했어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세부에 밤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밤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그냥 밤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일단 호텔 가서 자고 그 다음날에 3시에 나와가지고 놀고 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진짜 제일 무서운 건 일단 돈이 없고 난 여기 혼자고 난 미아가 됐고 내가 비행을 다시 해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진짜 거의 울먹이면서 그 호텔 프론트에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영어로 막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직 셔틀버스가 운영을 하니까 본인 호텔은 셔틀버스가 운영을 하니까 아까 탔던데 그 시내로 다시 내려주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막상 갔는데 나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 호텔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텔에 연락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중간 탔던 데에서 저를 데려다 주시고 원래 묵었던 호텔에서도 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다시 호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을 진짜. 잘 마무리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2시간 정도는 자고 비행을 해야지 제가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시간도 진짜 단 30분도 못 자고 그냥 호텔 들어가서 바로 준비하고 비행 준비하고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와 진짜 소름 돋네. 국제 미아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가본 분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제가 프랑스 파리 비행을 갔는데 그땐 팀 비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언니들이랑 다 같이 나가자. 파리 왔으니까 에펠탑도 보고 솔직히 파리가 좀 명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명품도 좀 보고 하자 이래서 나갔죠. 근데 그때 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저 그때도 애기였으니까 막내였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넣고 다닌 거죠. 지하철을 타고 그 에펠탑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거기까지는 괜찮고 보고 이제 저녁쯤에 밥을 먹고 저희 팀원들 중에 한 명이 발렌시아가 뭘 예약을 했다 했나? 아니면 사러 간다고 해서 가서 그 언니 뭐 살 거 사고 구경하고 나와서 이제 가자 하고 지하철을 다시 타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어진 거예요. 지하철에서 누가 가져갔는지도 심지어 본 거예요. 어떤 꼬맹이가 꼬맹이가 내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걸 내가 느껴서 뛰어갔어요. 그걸 잡으려고. 야야! 너무 급한 나머지. 근데 한 중학생 정도의 그 또래 정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나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한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로 한 7만 원 정도의 돈을 가져갔더라고요. 언니들한테 언니 저 돈이 없어졌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야 난 가방이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가방에 여권이랑 돈이랑 그냥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권 없어지면 어떡해. 신발 빼고 그거 빼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무원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권이 없으면 저희는 일단 미스플라이뿐만 아니고 일단 한국으로 못 가요. 다행히 그 언니가 지상직이었다가 승무원이 된 케이스여서 지상직원분들이랑 되게 친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파리 지상직원분이랑도 아는 사이여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여권, 임시 여권 같은 거를 뭐 국제 여권 그런 걸 발급을 할 수가 있대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걸 뽑아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 비행은 할 수 있었는데 와우. 팀장님은 화가 많이 나셨고 저희는 눈치를 많이 받고 진짜로. 진짜 파리는 진짜 치안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좋잖아요. 그쵸. 가방을 놓고 가도 안 없어. 맞아. 근데 거기는 가방을 놓고 간 것도 아니야. 들고 있어도 가져간 거야. 내가 내게 아니야. 모두의 것이에요. 거기는. 진짜 그래서. 저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파리 갔을 때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녔어. 크로스백으로 메면은 진짜? 가져가기 힘드니까. 근데 나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소매치기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갑이나 아니면 가방을 그쵸.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쵸. 돈만 없어진 거야. 그걸 어떻게 가져갔는지 와. 아직도 모르겠어요. 실력도 좋네. 그 친구가 누군지도 알아요. 어떻게 생겼나요? 생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서 잡지 못했어요. 마닐라. 마닐라는 대한항공 승무원이다 아니면 대한항공에 다녔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괴담 같은 건데 다들 하나씩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사람이 죽었대 라든지 아니면 여기 귀신이 있대 이런 거. 아시아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 맞아요. 있나요? 저는 하와이 호텔에서 있었어가지고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혼자 잤었는데 그때. 맞아. 또 그런 데는 혼자다. 맞아. 그런데 꼭 혼자요. 저도 마닐라 갔었을 때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었어요. 아마 근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기가 좀 전통 있는 막 100년 막 이 정도 된 그런 호텔이어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웅장한데 되게 오래돼 보인 그리고 나무로 지어졌어요. 일단 호텔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 좀 들어갔을 때 좀 싸한 느낌이 들고 우리가 호텔에 갈 때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중앙에 계단처럼 이렇게 크게 뭐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했다가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때 몇 호가 뭐 귀신이 나온다. 비행할 때도 가는 도중에 같이 비행했던 언니가 야 마닐라 호텔 어디서 귀신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닐라 호텔은 그 귀신이 너무 많아서 침대 옆에 그 서랍장 밑에 항상 성경책이 있대 이런 거. 와, 또 소름 돋았어. 그리고 마닐라 호텔 방 중에서도 좀 되게 싸한 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떤 방이냐면 보통 호텔은 들어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방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비밀의 방 같이.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무서웠는데 문을 열었어요. 근데 보통 호텔은 안에 가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그 불빛도 뭐 문을 열면은 밖에 살짝, 불빛 때문에 그쵸. 또 그럴 수 있고 뭐 천장에서도 불이 살짝 켜질 수도 있고 근데 그쵸. 거기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진짜 가구 하나조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더 깜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딱 열었을 때
찬바람이 싹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싸한 느낌으로. 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나오진 않고 일단 불은 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사방이 거울인 거예요. 어머. 얼마나 무서워요. 방이 문도 2개야. 근데 사방에 거울이 있어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모르겠어. 그냥 어딜 봐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아. 들잖아요. 거울이니까 내가 서 있으면 여기서도 나를 쳐다보는 느낌. 그래서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바꿨어요. 근데 성경책은 진짜 있었나요? 있었어요. 오. 근데 내가 이거 들은 건데 그 일 있고 난 후에 들은 건데 거기 말고도 성경책이 있는 호텔이 많대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들었으니까 여기서 귀신도 나오고 무슨 무섭고 하는데 성경책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읽어야 되나. 마지막 이거는 무서운 건 아니고 본인이 승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막내야. 자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비행을 했어. 어디 비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심지어 더 무서운 건 타팀 비행이었어요. 근데 그때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장거리 비행은 승무원도 쉬어야 하니까 벙커에서 잠을 잡니다. 그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승무원이 자는데 맞아. 벙커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안쪽부터 이렇게 길이 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이렇게 길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저 끝쪽 안쪽에는 좀 높으신 분, 사무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팀장님 같은 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서열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앞쪽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깨고 막 이런 거 때문에 그때 막내라서 뭘 모른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조금 좋으시기도 하셔서 쉴 때 레스트 타임 때 막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올라가요. 근데 막내 먼저 올라가라. 왜냐면 서비스 많이 했으니까 먼저 올라가서 쉬어라 라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 먼저 올라가라.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일 안쪽에 누웠어요. 그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다 올라왔을 때 이미 팀장님이 누워 계신 줄 알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커튼 쳐져 있으니까. 커튼을 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푹 잠이 든 거예요. 너무 깊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났어요. 와. 근데 너무 나는 서운했던 게 아무도 안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도 사무장님인 줄 사무장님이니까 알았으면. 함부로 깨울 수도 없고 근데 한 명도 몰랐을까 난지? 그래서 아무도 안 깨워서 딱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각한 느낌? 그 눈을 떴을 때 새가 지저귀고 밖에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레스트를 할 때는 다 불을 꺼요. 끄는데 제가 딱 일어났을 때는 밖에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확실한 건 레스트 타임이 끝났고 커튼을 살짝 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신발을 다 벗고 자잖아요.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해. 진짜 등에서 땀이 막 미친 듯이 나고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바로 나갈 수도 없는 게 머리도 저희가 번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풀고 자고 저희도 다시 어필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니까 그 준비까지 하려면은 미리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해요. 그냥 큰일 난 거죠 그냥. 그래서 근데 일단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다 나왔을 때 내가 없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럼 보통 벙커에서 찾을 텐데. 맞아. 근데 아무도 안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꿀템이 막 애플워치잖아요. 애플워치는 아예 손목에다가 맞아. 그냥 진동이 바로 오니까 금방 깰 수 있고. 근데 전 애플워치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진동을 하고 잤거든요. 알람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공포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서우셨나요? 등골이 오싹하셨나요? 여러분 안녕.